난파선에는 쥐들이 먼저 알고서 배에서 뛰어내린다고 얘기들 합니다. 한마디로 안전하게 피신한다는 얘기죠. 이재명의 책사라고 불리고 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그걸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한주는 이재명의 40년 직입니다. 경기연수원장도 지냈고 이재명의 정책의 기본이 뭡니까? 기본소득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던 정책통이죠. 국정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이재명의 국정 방향까지 세우는 데에 일조를 해왔던 자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정권 초기에 물러난다.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그러한 일 아니겠습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제 경주 에이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재명이 어찌되었든 간에 커다란 국제 행사를 열면서 한미 협상 문제가 쉽지 않다라고 밝혀서 그 진위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때에 이런 발언을 할까? 국제 행사, 큰 행사 아니겠습니까? 왜 커다란 국제 행사를 열면서 여기에 한미 간의 협상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할까? 그 진위가 무엇일까?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2달 전이죠. 8월 25일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에 이재명이 아주 협상이 잘 됐다. 그리고 강유정, 이재명이 이별하는 여자가 실성을 할 정도로 글쎄요 한술 더 떠가면서 서로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합의문 작성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아니 회담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공동 합의문을 만들고 공동 성명을 하고 또 아주 서로를 부추겨주는 추켜 세우는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 기본 외교의 관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교 절차의 기본 ABC도 모르는 채 합의문 작성의 필요조차 느끼질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2달 만에 호떡집에 불이 난 것도 아닌데 여기저기에서 진화를 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하는 말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한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주요 쟁점 여전히 교착 상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이거 국민들 염장질 하기로 마음먹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한미 무역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이 넘는 그 큰 돈을 대미 투자 패키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양국 간의 논의가 아직 교착 상태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인터뷰한 결과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에 대해 이 모든 것이 쟁점이다. 이재명은 미국은 물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한국의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을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잘 됐다. 아주 성과가 있는 협상이었다. 얘기를 해놓고 우리가 불리하다. 열세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2달 전에 한 발언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내가 사기쳤다. 라고 발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화는 계속되고 있지만 생각의 일부 차이가 있고 타결 지연이 곧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이자
우방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 한마디로 미국 트럼프의 바지가랑이를 잡겠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굴욕적인 치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정상적인 정상의 만남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굴욕적일 수가 없죠. 이재명은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아니 입만 열면은 거짓말하는 이재명이다.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7월 30일 구윤철이가 부총리죠. 구윤철이가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위해서 미국의 러트닉 상무와 만나서 협상 타결을 매듭 지을 때에 이런 내용으로 협상 타결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재명에게 전화를 통보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들어보고 잘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내용을 모든 걸 가지고 입에 미소를 지어가면서 매우 기쁘다. 매우 기쁘다. 협상이 잘 됐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었습니까? 구윤철이가 이재명에게 협상 내용을 다 밝혔을 때에 이재명은 오케이 했던, 사인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 말만 듣고서 그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협상을 잘 마무리했다라고 하니까 다행이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재명이가 트럼프를 만나서 귀국할 때에도 이재명은 분명히 8월 25일, 26일 때에 협상이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후에 트럼프라든가 러트닉이 약속한 돈 3,500억 달러 선불이니까 내놔라. 그러면서 러트닉은 한 발 더 나가서 유연성은 없다. 양자택일을 해라. 3,500억 달러를 내놓든가 아니면은 양국의 관세 협상, 관세 25%를 물어라. 이렇게 통보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말이 나오자마자 이재명이가 태도가 돌변이 된 것이죠. 추석 때에 국가 전산망이 화재로 잿더미가 돼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먹방을 찍어가면서 염장대를 또 한 번 하지 않았었습니까? 내가 그때에 서명을 했더라면은 탄핵을 당할 뻔했었다. 이런 말과 함께 내가 간과 쓸개를 다 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받더라도 국익에 반하는 일 그리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짓, 무슨 짓이라도 감수하겠다. 그야말로 송인 군자처럼 국민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보죠. 정상들 간에 설령 불편하고 껄끄름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지금 이재명은 배수진을 치고 배수의 진을 치고 독소를 퍼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탄핵 운운하면서 흔히들 외교상에 있어서는 정상들 간에 수위 조절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표현에 있어서 자극적인 얘기를 가급적이면 피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하는 그런 표정을 보면은 고양이 앞에 쥐가 몰려있는 입장에서 아주 격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 2달 전만 하더라도 아주 부드럽게 협상이 잘 돼간다. 이제 에이펙이 열렸습니다. 트럼프가 바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때에 이 시점에 뇌관이죠.
3,500억 달러 협상이 잘 되었다라고 얘기한 그 돈을 내놓으라고 트럼프가 여러 번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러트닉도 유연성은 없다. 양자택일을 하든가 해라. 선불을 주던가 아니면은 관세 25%를 제대로 물어라. 그러니까 몇 달 사이에 우리 기업들이 휘청거리면서 수출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용범이 대통령 정책실장이라는 김용범이 그야말로 불이 났게 러트닉을 만나러 여러 차례 가지 않았었습니까? 당연히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워낙 미국 쪽에서 강경하니까. 그래서 엊그제 공항에 도착해서 김영범이 한 얘기가 날은 저물어 가고 갈 길은 멀다. 이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이 2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영범이 23일 날 이런 얘기를 하고 이재명은 그 다음 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 그것이 24일이었습니다. 금방 들통날 일을 왜 이재명은 계속 거짓말을 했어야 하나. 이것이야말로 이재명이 윤석열 정권을 물고 늘어지는 국정농단 그 사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제도 기가 막힌 얘기가 들렸죠. 3대 특검으로 나라를 온통 쑥대밭으로 뒤집어 놓더니 성과가 없이 여기저기에서 문제만 도출이 되고 특검이 재판에 영장 청구를 해도 모두가 기각이 되고 그러니까 헛발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때에 민심이 아주 흉흉하게 돌아가는 거죠. 정성호 법무장관이라는 자가 하는 얘기가 3대 특검이 별로 약발이 없으니까 상설 특검을 만들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 정도 되면은 나라 꼴이 나라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정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정권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관세 협상이 날도 저물어 가고 갈 길은 멀다. 김용범이 현재의 한미 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재명도 이런 말을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던 것인데 아니 금방 어제까지는 잘 됐다. 이 얘기한 것이 잉크나 말랐습니까? 이런 난리를 보인다면은 이제 겨우 넉 달 지나고 5달째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답답하지요. 정말 답답합니다. 안타깝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나라가 탁한 실정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제가 제목처럼 난파선에서는 쥐들이 제일 먼저 낌새를 알아차린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의 40년 지기 이한주가 왜 하선을 했을까? 물론 본인은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지만은 글쎄요 조짐이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이재명 호가 난파선이 맞는가? 모든 나라 일이 뒤숭숭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펙은 열렸는데 과연 트럼프와 이재명 사이에 담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나마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인지 우리 모두는 국민 모두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궁금하다 못해 이제는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